서울 외곽.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낡은 차고.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금속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차고 안에서 엔진을 뜯고 있었다. 야. 민재. 연장 좀 빌릴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갑작스럽게 차고의 고요를 깼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태연의 실루엣이 석양비대에 물들어 있었다. 태연. 동네에서 소문난 자유로운 영혼. 그는 늘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다녔고 그의 미소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갑자기 무슨 연장이야? 민재는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연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다. 옆집 아저씨 차가 또 말썽이래. 내가 좀 봐주려고. 그의 손에는 이미 민재의 오래된 렌치가 들려 있었다. 민재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너. 언제 저거 집어든 거야? 태연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웃음은 민재의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민재는 태연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3개월 전. 태연이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였다. 그는 늘 혼자였지만 누구와도 쉽게 어울렸다. 민재는 그런 태연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자유로움이 부럽기도 낯설기도 했다. 민재는 차고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작은 공간은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가족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고 특히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재는 자신이 게임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다. 태연은 달랐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태연이 게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게 뭐? 라고 대꾸하곤 했다. 민재는 그런 태연을 보며 묘한 동경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태연의 당당함은 민재의 상처를 건드렸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태연은 차고에 머물렀다. 그는 민재와 함께 차를 고치며 농담을 던졌고 민재는 처음으로 태연의 손이 자신의 손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너 손재주 좋네. 태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태연은 다시 차고를 찾았다. 이번엔 연장을 빌리러 온 게 아니라 민재를 도와 차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너 혼자 이거 다 하느라 힘들지 않아? 태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민재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가족도, 친구도,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태연은 차고 안에서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차를 고치며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셨다. 민재는 태연의 존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태연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의 손길은 민재의 단단한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민재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태연에게 끌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올감했다. 태연은 그런 민재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어느 날, 차고에서 둘만 남았을 때, 태연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야, 넌 왜 늘 그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는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태연은 한 걸음 다가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 나한테 솔직해도 돼. 그 순간, 민재는 태연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손을 뿌리치고 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의 손길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태연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는 태연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태연은 다시 차고로 왔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야, 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거. 민재는 숨을 멈췄다. 태연의 말은 그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차고 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태연은 침착하게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우린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민재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향해 소리쳤다. 너, 이런 짓 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연은 민재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린 그냥 서로를 좋아할 뿐이에요. 아버지는 태연을 노려보며 차고를 떠났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태연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재야. 내가 너 곁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민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차고를 넘어 집 안까지 퍼졌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민재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민재는 가족의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다. 하지만 태연은 달랐다. 그는 매일 차고로 찾아와 민재를 웃게 만들었다. 야, 오늘은 내가 밥 사줄게. 골목 끝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가본 적 있어. 태연은 늘 밝았다. 그의 웃음은 민재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췄다. 민재는 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자신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태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숨겨왔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부산에서 자랐고,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내가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 친구들 절반이 날 떠났어. 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 민재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태연의 용기는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민재와 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이 소문이 퍼졌고, 차고로 찾아오는 손님들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민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 그놈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동네 망신이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다시금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태연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말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민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태연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태연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민재의 차고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태연을 비웃으며 민재에게 경고했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동네가 더러워져. 민재는 분노로 떨었지만 태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마주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건은 민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태연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날 밤, 민재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우리 정말 괜찮을까? 내가 너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태연은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야, 사랑은 원래 좀 아파.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 순간,
민재는 태연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의 차고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민재는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민재를 위해 차고를 정리하고, 때로는 손님처럼 찾아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야, 이 차고 좀 꾸며보자. 낡아서 손님들이 겁먹는 거 아냐.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농담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는 태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계속해서 짓눌렀다. 그러던 중 민재의 아버지가 다시 차고를 찾았다. 이번엔 그의 표정이 더 험악했다. 민재야, 너 이 짓 계속할 거야. 동네에서 너 얘기 나도는 거 몰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은 그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다. 아빠,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행복.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외로울 거야. 그 말은 민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그날 밤, 태연은 민재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그들은 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 언젠가 작은 카페 열고 싶어. 사람들한테 따뜻한 커피 주면서 웃음 짓게 하는 거. 그게 내 꿈이야. 민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태연의 꿈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민재의 마음을 녹였다. 민재도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나도 언젠가 내 차고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너 차고, 나 카페. 어때? 그 말에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뒤, 차고 앞에 누군가가 페인트로 욕설을 적어놓았다. 더러운 놈들. 꺼져. 민재는 그 글씨를 보며 숨이 막혔다. 태연은 분노했지만 민재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재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저들이 틀린 거야. 민재는 태연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진심이야.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태연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태연은 아무 말 없이 차고를 떠났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태연이 떠난 뒤 민재의 차고는 더욱 적막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차고 문을 열었지만 태연의 웃음소리가 없는 공간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는 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를 잃은 지금은 더 큰 공허함만 남았다. 동네의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다. 민재는 가끔씩 차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는 눈빛을 느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다. 차고 문을 닫고 혼자 일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태연을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차고를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민재 곁에 앉아 말했다. 민재야, 너 아빠가 화낸 거 사실 나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근데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저 태연이를 사랑해요. 근데 무서워요. 세상이 우릴 받아주지 않을까봐.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며칠 뒤, 민재는 태연을 찾아갔다. 그는 태연이 일하는 작은 공방에 도착했다. 태연은 나무를 깎으며 일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태연아,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겁쟁이든 뭐든 넌 내 민재야.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태연의 품은 그의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고에서 함께 일하고 한강변에서 웃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동네의 반감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차고에 또다시 위협적인 메시지가 남겨졌다. 이번엔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민재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재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린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태연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태연과 함께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민재는 차고 문에 커다란 포스터를 붙였다. 여긴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 포스터는 동네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민재의 포스터는 동네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태연은 민재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차고를 단순한 정비소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자동차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고칠 수 있어. 태연의 아이디어는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차고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다. 무료 차량 점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피 모임, 그리고 심지어 소규모 음악 공연까지. 차고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동네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차고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민재와 태연을 비난하며 차고를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민재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며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저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하지만 우린 우리를 믿어야 해. 그날 밤, 민재와 태연은 차고에서 단둘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태연은 말했다. 민재야. 넌 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민재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도 내게 그래? 그 순간, 차고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가 차고 문에 돌을 던졌다. 민재는 겁에 질렸지만, 태연은 침착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시위대 앞에 당당히 섰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죠? 우린 그냥 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민재의 오랜 친구였다. 민재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민재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왜 잘못이야? 난 행복해. 그 말은 시위대를 침묵시켰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고, 몇몇은 여전히 분노를 표출했지만, 민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했다. 민재와 태연의 착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의 용기와 진심은 동네의 일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착오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 되어갔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아버지가 다시 착오를 찾았다. 이번엔 그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그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내가 행복한 걸 보니까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의 변화는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태연과 함께 그는 착오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착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재는 태연과 함께 한강변에서 꿈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태연아. 우리 정말 이겨낸 것 같아. 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동네의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차고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민재는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아.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태연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린 어디서든 함께일 거야.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착오를 복구하며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동네의 몇몇 주민들이 그들을 도왔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태연의 착오는 이제 동네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착오를 단순한 정비소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차고에서는 매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차고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그 카페는 민재와 태연의 사랑의 연장선이었다. 그들은 차고와 카페를 오가며 서로를 도왔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다. 민재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재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태연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대접했고 민재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재와 태연은 한강변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넌 내게 세상 전부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도 내 전부야. 그들의 서약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몇몇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들의 사랑에 박수를 보냈다. 민재와 태연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차고와 카페를 통해 사람들에게 포용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재는 차고 문을 열 때마다 태연을 떠올렸다. 그가 처음 연장을 빌리러 왔던 날. 그 손길이 민재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손길은 민재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태연은 여전히 차고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한강변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희망이었으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